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장사요. 그 바닥에서 1년, 2년 굴러서 찾아도 될까 말까 한 게 장사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자영업설을 많이 하죠. 저는 자영업 뭐 하겠다고 하면 저는 좀 말리는 쪽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쪽입니다. 뭐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두운 건 사실이야.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되는 분들만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봐도 헷갈려요. 정말 자영업 어려운 게 맞는 건 헷갈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 왜냐하면 자주 바뀝니다. 자주 가게가 빠진다거나 자주 새로운 업체가 바뀌어요. 그 새로운 업체가 또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오래 잘 안 갑니다. 안타깝지만. 바뀐다는 거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가보면 한 군데서 안 바뀌고 오래 한 가게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군데에서 안 바뀌고 사장님 안 바뀌고 5년 동안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장사하셨던 분들이 뭔가 안 돼가지고 접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장사가. 뭐 음식을 잘 만들어도 망하는 곳도 있고, 서비스가 좋아도 망하는 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왜 배달 장사 많잖아요. 생각보다 배달 장사가 많이 못 남겨 먹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왜 매출을 뭐 한 달 매출 2천 찍으면, 저 많이 남겨 먹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나가는 게 정말 많아요, 장사가. 옛날에는 제협이나 뭐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면 됐지. 요즘에는 광고비랑 그 배달 라이더를 이제 수수료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장사하기가 더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보통 이제 가게 배달부를 이제 월급제로 해가지고 배달 건수는 상관없이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배달 하시는 분들이 다 프리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 배달이 왔으면 배달 라이더를 불러야 되죠. 호출해야 되죠. 그래야 그 반들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아마 광고비나 배달 라이더 분들의 어떤 인건비 오를 거예요. 수요 오르면 그분들이 또 부담이 커지겠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올해 시급이 한 450원 정도 인상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이 오르는 겁니다. 450원이면. 같은 시간이라도 한 10만원 더 받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일하는 식당 직원들 뭐 인건비도 오르죠 당연히. 그분들 최저시급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작년같이 팔아가지고 남는 게 없겠죠. 생각보다 여러분 있잖아요. 장사가 잘 돼도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중요해요. 얼마나 이제 뗄 것 다 떼고 내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게 얼마냐, 통장에 찍히는 게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요즘 워낙에 떼는 게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도 떼는 게 많아요. 보통 프랜차이즈가 비싸잖아요. 맛있긴 한데 비싸요. 맛있긴 한데. 그런데 프랜차이즈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본사에서 줄 거 다 주고 뭐 인건비 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 일반 월급쟁이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못한 수준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월급쟁이 수준으로 받아갈 거라도 프랜차이즈 왜 하는가? 프랜차이즈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제 그 피자집 폐업하시면 얘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한 14시간 일했는데 뗄 거 다 떼니까 한 300도 안 남아요. 오히려 일반 공장 노동자보다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공장 노동자보다 돈을 못 받는 거야. 나는 프랜차이즈를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다 프랜차이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 동안 또 영업을 해야 돼요. 계약서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가게를 창업을 하면 몇 년, 2년 동안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가게 접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접고 싶어도 접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장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야. 특히 직장인 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하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즐거워 보이니까 아 나도 사장이 눈치 보이는데 그냥 나가서 일이나 할까?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통 직장인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을 굉장히 과소평가해요. 예,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돈 다 잘 번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하면 무조건 돈 잘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죠. 소수가 돈을 잘 버는 거지 다수는 돈을 잘 버는 구조가 아니죠. 뭐 지금도 맛집이나 잘 되는 곳은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게 모든 집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월급쟁이 입장에서. 대다수의 자영업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잘 되는 분들 있잖아. 막 줄 서가지고 밥을 먹고 뭐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번다고 하고 막 퇴근할 때 람보르기니 페라리 몰고 이제 출퇴근하는 막 그런 거만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저 사장이랑 나랑 나이 차이도 안 나고 나도 저렇게 퇴근하면서 람보르기니 몰면서 퇴근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집은 손에 꼽을 만한 정도고 근데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저게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사라는 게 그런 거야. 장사라는 게 잘 되는 때가 있어요. 매출이 말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망하고 접는 것도 장사가 잘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사가 잘 됐던 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1년, 2년 뒤 지켜봐야 됩니다. 당장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잘 된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접는 분들도 그 잘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접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털고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분들도 앞으로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왜냐? 내가 지금 잘 돼도 내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겨버리면 또이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혼자 잘 되는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서 뭐 잘 된다, 장사 잘 난다 이런 건 막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 어떻게 파고 들어서 차려요? 똑같은 거.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경쟁업체가 잘 생기죠. 커피 같은 거 막 한 군데서 장사가 잘 되잖아. 그러면 위에도 커피 전문점, 저 차기 건너 차기 커피 전문점, 맞은편도 커피 전문점, 뒷골목에도 커피 전문점 엄청 생겨. 잘 되는 꼬라지를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차린 사람도 힘들고 같이 힘들게 돼. 치킨 게임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망하냐? 누가 멸망전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영업 같은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 참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쉽게 보는 게 프랜차이즈죠. 장사 잘 되는 게 거저인 줄 알아요. 본사 먹여 살리느나 뼈를 갈아요. 많이 벌수록 내 몸은 병듭니다. 남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도 잘 될 거란 부푼 상상을 해요. 그리고 잘 되는 가게 가서 사장한테 묻죠. 이거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잘 되는 가게 가서 묻지 말고 망했던 곳에 가서 왜 망했는지를 공부하라고. 좋은 얘기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잘된 집 가서 잘된 집만 찾잖아. 잘된 것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망한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된 사람 얘기만 들으려고 해. 당연히 장사도 잘된 사람 얘기만 듣겠지. 망하려고 하는 얘기 듣겠습니까? 유튜버가 좀 문제가 뭐냐면 유튜버가 아무래도 조회수를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망한 것보다는 잘된 거 얘기를 들으려고. 잘된 거. 돈 많이 벌고 잘된 거 얘기만 들으려고.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망한 영상은 찾기가 힘든 거야. 알고리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현실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 안 봐요. 부정 탄다고 안 보잖아.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 주고 뭔가 희망적인 걸 보고 싶어 하잖아. 근데 희망이 누구한테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희망의 맛을 보는 사람은 소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장사가 잘 돼도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장사가 잘 돼도. 장사가 되면 왜 문제가 많냐? 장사가 잘 되면 금방 바쁘기 때문에 주문 물량 쳐내고 그거 다 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면 골병 듭니다. 그래서 보면 난 안쓰러운 게 그런 거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몸을 혹사하다시피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얼마나 버틸까? 젊으니까 버티지만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못 돌봐요. 이 가장 큰 문제가 그 직업병이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손목이 안 좋다거나 허리가 안 좋다거나 뭐 족저근막이 있다거나 무릎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허다해요.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거기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못 비우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진료하는 시간이 가게 영업하는 시간이니까 가게를 못 가요. 평소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쉬는 날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몸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인수하고 접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다행이죠. 그래도 가게 잘 되고 나서 누구한테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자영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되는 가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장사에 특출한 어떤 관심이 있다고 재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저는 많은 분들이 장사로 뛰어드는 거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지갑이 점점 얇아질 겁니다. 왜냐, 버는 돈은 뻔한데 나간 돈이 많고 하니까 이번 달 여러분들 뭐 겨울이니까 낭만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전에랑 똑같이 틀었는데 낭만비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뭐 작년에 한 10만 원 나온 사람이 이번에 한 15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6만 원 더 나온 건데 그 6만 원이면 치킨 한 3번 먹을 수 있는 거 못 시켜 먹는 거잖아.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뭐 식료품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면 그 오른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른 만큼 우리가 또 이제 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DKJ님이 가스비가 24만 나왔죠. 그럼 그 전에 한 10만 원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 더 많이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하던 거 뭐 시켜 먹는 게 있을게 시켜 먹 이렇게 됩니까? 아, 이번에 가스비 나왔으니까 이번엔 좀 줄여야겠다. 외식 좀 줄여야겠다. 치킨 좀 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 아, 커피 사 먹었는데 커피도 좀 줄여야겠네. 아, 그거 다 써먹으면 남는 게 없겠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공과금 같은 게 눈에 띄게 확 오르게 되면 사람이 겁을 느껴요. 겁을 느껴서 원래 내가 평소에 뭐 하고 다녔던 것도 안 하게 돼. 왜냐, 다 해버리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스비나 어떤 그런 뭐 식자재가 오르니까 당연히 음식값은 더 오를 거 아니야. 지금도 음식값 비싼데 올해 또 오를 거 아니야. 올해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간짜장 같은 건 10,000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간짜장 10,000원이면 사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치킨 값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중국집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집이. 비율로 따지면 중국집 제일 많이 올랐어. 중국집이 거의 한 5, 6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어.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 매년 1,000원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즘엔 중국집 시켜 먹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뭐 짜장면 2개, 뭐 탕수육 하나 시켜도 3만 원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격이 부담을 느끼고 앞으로 점점 이제 배달 음식 주문을 좀 기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달 건수는 줄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가게 중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또 폐업할 가능성도 크고, 또 폐업하면 누군가 또 그 자리에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악순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장사에 뛰어드는 건 비추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좀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을 자극복을 하는 수밖에. 아무튼 좀 지출 같은 거 많이 아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